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해결과 동시에 또 투자처까지 알짜배기 매물까지 소개해드린 시간입니다. 부동산 포커스 진행의 최은영입니다. 2017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규제 그리고 금리 인상과 대선까지 함께 맞물려 있는 새해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상담 시간까지 함께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저희 부동산 포커스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21번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8289번으로 전화, 문자 다 가능하니까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연락 남겨주시면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포커스 저희와 생방송으로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도와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랜드스타에셋의 김재민 이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김재민 이사와 함께 시청자분들의 고민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는 시간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민 이사와 함께하는 부동산 고민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포커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다양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됐습니다.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 이뤄져야 된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담 도와주실 김재민 이사님과 시간 본격적으로 마련을 해볼 텐데요. 무료 세미나와 더불어서 무료 상담 소식 먼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는 김재민 이사와 함께 특별한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1대1 맞춤 무료 상담이 가능하겠는데요. 장소 아래 보이실 겁니다. 강남에 가깝습니다. 삼성동 랜드스타에서의 강의장으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사님과 함께 1대1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02-3424-07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전화 연결, 문자 연결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아, 네. 제가 청담동에 조그만 빌라에서 살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팔고 음. 강변역 부근에 테크노마트 부근에 현대 2단지라고 있어요. 현대 아파트 2단지요. 네. 글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어떤가 싶어서요. 이사 목적이 있으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문의 주셨던 부분 강변 쪽에 현대 2차 아파트. 네. 그쪽으로 지금 강변역이요. 강변역 쪽에 있는 아파트 계획이 있으신데 어떻게 네. 이사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뭐 전략일지 네, 궁금해하시는 좀 부분 듣고 싶어서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 2단지 구이동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구이동 저 강변역 바로 옆에 있는 거요. 옆에 있는 거요? 현대하고 뭐 현대 요 2단지요. 구이동 주변을 보신 거네요? 네. 네. 몇 평형 보셨어요? 31평이에요. 31평이요? 네. 우리 아파트 가격대가 얼마나 해요? 6억 초반도 있고 중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6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 네. 저는요, 지금 뭐 청담동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네, 네. 실거주 요건으로 이쪽으로 네. 오시는 거는 저는 네.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요. 네. 자, 일단은 이 지역 네. 설명부터 조금 드릴게요. 네. 자, 우리 강변역이 있습니다. 강변역 옆에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테크노마트가 있고, 그 건너편에 이제 동서울 터미널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잘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역시 뭐 강변역 주변에서 가장 강변역 하면은 가장 여러 가지 복합 문화 시설이 같이 구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도로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고속터미널이 있다는 게 상당히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지역을 좀 볼 때 이렇게 나뉘어져요. 어떻게 보냐면
광변역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이 광장 현대 3단지, 5단지에 있는 이 학군 수요를 이용할 수 있는 학군 수요층과 편리성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층이 좀 나뉘어져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쪽에 좀 들어가셔도 되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학군 수요층이 오히려 가격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편리시설을 이용하는 이 측면보다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이 상당히 시국이 좀 혼란스럽죠. 그리고 부동산 자체도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올바르진 않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들, 편리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조금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실거주 겸 투자 겸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건너편에 이 동서울 터미널이 있죠. 네. 이 동서울 터미널이 지금 현대화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 동서울 터미널이 이렇게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냥 상가가 한 4층 정도밖에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이 지역을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방송하는 이 테크노마트처럼 프라임 오피스 시설을 좀 증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40층 정도의 2개 동이 들어오는 그런 업무 시설을 유입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지금 이 테크노마트만 업무 시설을 조금 포함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 동서울 터미널까지 업무 시설을 같이 받는다라고 하면 아마 이 지역 전반적으로 좀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도를 조금 크게 볼게요. 우리 건너편에 이제 바로 이제 잠실 지역이 있죠. 잠실 지역이 있는데 우리 지역과 비교해서 가격 차이가 어때요? 많이 차이 있어요.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제가 한 일례로 여기 압구정 지역이 있고 압구정 건너편에 옥수라는 지역이 있죠. 자, 네. 그런 지역이 어떻게 변했죠? 많이 개발됐죠. 그렇죠. 압구정에 의해서 이쪽 지역이 개발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압구정을. 자, 우리 이 강변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잠실 지역이 선전함에 따라서 우리 가격을 조금 높여주는 효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이 수변이죠. 그래도 뭐 한강 수변에 위치한 이런 아파트인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암동 그리고 마포 그리고 뭐 밤섬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뭐 용산, 이촌동 그리고 한남동 그리고 옥수, 성수동 그리고 우리 지역인데 어디 만만한 지역이 보여요? 제가 말씀드린 지역 중에 거의 없죠, 만만한 지역이. 네, 네. 자, 수변의 가치를 타고 있는, 자, 이거는 강북만 얘기했는데 강남으로 따지면 또 여의도가 있을 거고 당산이 있을 거고 또 흑석동도 또 가격을 올리고 있죠. 그리고 반포도 있을 거고 압구정도 있을 거고 청담도 있어요. 만만한 지역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우리 지역 가격이 이제는 이 한강변의 수변의 가치를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으로 달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거주 측면, 주변이 개발되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저는 투자하셔라 이렇게 의견 좀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이사님 팬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좋아하시면서 전화를 주시는데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 부동산 포커스 이사님과 무료 전화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주시거나 샵 8289번 문자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연결 계속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목소리 조금만 더 볼륨 키워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강서구 마곡동에 네. 현대 힐스테이 13단지 네. 25평짜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분양권이에요. 내년 4월에 있으니까. 네. 예, 그거를 이제 매도해서 음. 강남 재건축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 그것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매도를 많이 하신다면은 강남에 지금 또 뜨끈뜨끈하게 떠오르고 있는 재건축 쪽으로 생각을 또 하고 계신 예, 거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어디라고 그러셨죠, 마곡? 13단지. 마곡 현대 힐스테이트. 힐스테이 13단지요. 아, 13단지. 네, 네. 힐스테이트 마스터 25평이라 하셨죠? 네네. 네. 아, 여기 이제 25평 보유하고 계신 건데 네. 요거를 매도하시고 강남으로 가시겠다고요?
예, 강남 그걸 팔아서 이제 그거 뭐야 네. 강남 재건축을 구입해볼까 싶어가지고요. 재건축을요. 네네. 제가 가지 말라면 안 가시겠어요? 네. 가지 마세요. 아, 그냥 이걸 보유하는 게 더 나을까요? 네, 재건축이 지금 자 우리가 113 대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죠? 1.3 대책이 113 대책이 재건축을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신규 아파트 분양에서 전매를 못하게 해놨죠? 네. 자, 그게 제가 항상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할 때는 그런 내용을 해드렸었는데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재건축 아파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재건축 아파트가 있어요. 네. 재건축이 있고 우리 신규 아파트가 있어요. 자, 이 둘과의 상관관계가 다른 아이로 진행되진 않아요. 둘이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재건축을 진행해서 신규 아파트로 만들죠. 네. 자, 그러면 신규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들어간 강남이에요. 자, 그러면 재건축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아니, 안 네,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네. 자,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저번 달에 나온 대책인데 이제 들어간다라는 건 정말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시는 게 좋고 뉴스를 자주 안 보시나 봐요. 뉴스 보면은 재건축 가격 다 강남 가격 떨어졌다 그러는데 저는 좀 이거 보유하시라고 좀 의견을 드릴게요. 일단 13단지가요 훨씬 더 나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우리 힐스테이트 마스터 이제 마곡역에서 좀 남측 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뭐 중심가에 뭐 7단지, 8단지 이런 데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13단지 같은 경우는 민영으로 해서 첫 번째로 나오는 입주하는 그런 아파트예요. 다른 거는 다 공공이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입주하는 아파트고 아까 24평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25평짜리. 25평짜리. 이거 분양가 얼마셨어요? 4억 400인가 그래요. 4억 400. 예. 자, 그런데 이제 조금 가격이 올라가지고 상승해서 이 번 돈을 가지고 강남으로 가시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현재 한 5억 5억 정도에서 중반 정도 하죠? 아, 옆에 힐스테이가 있거든요. 네네. 그쪽이 6억 5천에는 매매가 잘 되더라고요. 저번 달까지. 우리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는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건 없지만 5억 중반 정도 가격을 해요. 예, 예.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중심가에 있는 힐스테이트 먼저 선행됐던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예. 그 가격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6억 정도 합니다. 예, 예. 자, 이 가격은 입주할 때 분명히 따라간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 자, 왜냐하면 우리 마곡지구 자체가 지금 아직 입주 안 했죠? 예, 내년 4월에 입주해요. 이제 내년 추석 지나고 입주해요. 7월 뭐 한 8월 정도 입주를 하는데 이게 이제 LG 사이언스 파크가 먼저 입주를 합니다. 예, 예. 자, LG 사이언스 파크라는 건 LG의 전자 연구원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네.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LG만 내년에 입주하지 나머지 입주 기업들은 계속 남아져 있어요. 2018년, 19년, 20년에 따라서 걸쳐서 쭉 이제 다 입주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입주를 하는데 여기가 근무 가능 인구를 제가 하청업체까지 다 포함해서 한 20만 정도가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이 마곡지구 내에 공급된 물량 자체가요. 아파트는 한 2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됐고 플러스 오피스텔 포함해서 한 4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됐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20만이 들어오는데 많이 부족하죠. 네. 그러면 가격을 더 띄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마곡지구 자체에 너무 우리가 업무지구에만 자꾸 집중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마곡지구 중심에 있는 이 공원이에요. 예. 이거를 최대 식물원으로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시대,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진 지금 시대에서는 지리적 입지와 더불어서 이런 공원이 조성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집가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소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입지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떨어져 있더라고 좀 걱정을 하시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마곡 중심가에서 얼마 멀지 않고 그리고 이런 공원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예상하신 가격보다 6억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정말 먼저 잘 주셨고요. 예. 절대 강남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보유하셨다가 매도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동산 포커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데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상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점 고민되시나요? 저는 그 노원구 하계동에요. 네. 우성 아파트 44평을 전세를 안고 하나 구입해놨는데요. 네. 이게 이제 2년뿐이 안 됐어요. 네. 근데 뭐 가격이 뭐 한 1억 올랐다고, 1억 2, 3천 올랐다고 부동산에서 팔으라고 하는데 네. 저는 팔 생각도 없긴 하지만 향후 전망이 어떤지 네. 전문가 선생님 말씀 듣고요. 네. 참고해서 팔으라고 할 때 매매를 할까 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네. 전화가 온다는 건 또 좋은 소식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 방향을 우리 김재민 이사께서 상담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성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이거 언제 구매하셨다고요? 2년 됐습니다. 2년이요? 네. 여기에 구입하신 이유, 투자 목적으로? 투자 목적이요? 네. 네, 그렇죠. 투자 목적으로?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익이 봤는데 왜 팔라는데 안 파세요? 글쎄 좀 더 오를까? 더 오를까 싶어서? 그 지금 느끼시는 그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보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몇 년 정도 보유하면 얼마나 오를 것 같나요? 제가 일단은 좀 지역적인 설명부터 해서 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우성 아파트인데 우성 아파트가 보면 하계역, 우성 현대라고 불러요. 그냥 같이. 그래서 네네. 하계역 초역세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 북쪽으로는 이제 중계 근린공원이 있고 그리고 중량천이 가까이 있어서 도심지 내에서는 그래도 공원과 그리고 수변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입지에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중계 하계 지역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가. 네. 자, 그 이유는 잘 아시죠? 네, 학군. 네, 중평 학군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학군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아파트 가격 대비해서 지금 아파트가 거의 30년이 다 돼 가는데 네. 한 7, 80%의 전세가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이렇다라는 건 그만큼 학군 수요층들이 많이 찾는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런 아파트들은 하락은 거의 없어요. 거의 하락은 없고 꾸준히 장기 거주하는 수요자층들로 인해서 대부분이 상승해서 유지하는 이런 곡선을 보여줍니다. 네. 자, 그런데 구입하신 건 2년 전에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5억에 구입했고요. 네, 지금 뭐 6억 정도 나가나 봐요. 2014년에. 예. 2014년에 좀 저가로 사신 거네요. 네. 네, 저가로 매입하셔서 지금 6억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호가가 6억을 부르고 있어요. 네.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아파트 5억이면 40평대인가요? 44평입니다. 44평이요. 이 다른 이 아파트들에 비해서 상계동, 뭐 노원 이런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오른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유지한 거지. 네네.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가 이제 하계역에 학군도 있고 44평 좋은 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의 연차가 한 28년 차 정도 됐죠. 네. 이제 앞으로는 이 28년 차가 됐다라는 건 이 지역에 와서 이렇게 노후된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 6억 주고 들어갈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을 계속 높일 수 있는 소재가 계속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1, 2년간도 똑같은 모습은 보여줄 거예요. 네. 근데 보유를 하실 거면은 한 4, 5년 정도는 보유를 하셔야 돼요.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격이 뭐 오르셨다고 얘기하지만 거의 제가 뭐 시세 유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이유는 역시 그냥 넓은 오래된 아파트의 인식이 강했어요. 네. 학군 좋은 넓은 오래된 아파트. 그런데 네. 이제 인식이 바뀌는 시점이 왔습니다. 뭐냐면 네. 이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을 진행을 하겠죠. 네. 자, 그 재건축을 진행을 하면 이제 넓고 오래된 아파트에서 가장 학군 좋은 새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혹시 대지지분 혹시 알고 계세요? 23평이요. 23평이죠. 네. 자, 이 노원구 지역을 통틀어서 네. 이 정도의 대지지분을 가진 아파트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새 아파트에 좋은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아요. 옆에 이 중평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학군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7호선에 이 좋은 노선의 교통 호재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가 한 네. 5년, 6년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 네. 아마 가장 고가의 아파트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뭐 2년 후면은 재건축이 도래되지만 빨리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역적인 이미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잘 되려면, 우리 아파트가 잘 되려면 첫 번째는 이 노원 창동 부근에 이 네. 창동 역세권 개발 있죠. 네. 여기 업무시설이 들어오는 게 첫 번째, 계속해서 이 우리 아파트 재건축을 조금 더 가속시키는 빛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결국 향후에 2023년에 들어오는 이 GTX가 마지막 걸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보유 좀 하셨다가 매도하시기를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그냥 놔둘까요? 네, 조금 있다가 매도하세요. 한, 5, 6년 갈 수 있어요? 네, 네, 그 정도 가지고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더 궁금한 데 있으시면 더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또 추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재민 이사와 함께하는 스피드 문자 상담 시간인데요. 샵 82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끝자리에 0058번님께서 주셨습니다. 송도의 라르파크 호텔 수익형 투자 전망 어떨까요? 문의 주셨습니다. 네, 라르파크 호텔, 뭐 수익형 호텔 요새 상당히 광고가 많이 나오죠. 앞으로 이런 형태의 수익형 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라르파크 호텔 같은 경우는 우리 구입하시는, 그러니까 투자자와 그리고 운영사 간의 이익을 서로 공동 소유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달콤한 그 광고가 나와요. 한 임대 수익률 뭐 10몇 프로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거 공동사업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업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리스크도 저희가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호텔에 공실이 나면 그 공실에 대한 부담이 똑같이 우리한테도 전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리스크를 감안하자고, 이 호텔의 리스크를 감안하자고 하면 이게 높은 수익률은 아니다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6520번님, 인천 노년 힐스테이 아파트 49평형 매도 시점 궁금합니다. 네, 노년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뭐 북쪽으로는 이제 남동 인더스파크가 있고 남쪽으로는 이제 반월공단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공단들이 많은 지역은 역시 중소형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더 올려주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남쪽 편에 있는 이 새로운 신도시 자체가 새롭게 생규 아파트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거 역시도 경쟁되는 물건이 좀 늘어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9평이라는 이 무거운 평형대가 아마 우리 아파트의 가격을 올려주지는 못할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하시라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3110번님, 목사동의 노블레스 아파트 32평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노블레스 아파트 상당히 이제 소형, 그러니까 브랜드, 이 삼류 브랜드의 이름이 없는, 그러니까 소형 단지의 아파트인데 저는 눈 딱 감고 투자하시는 거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왜냐하면 이 아파트가 연식도 상당히 괜찮고요. 거기다가 목동의 학군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여기 역시도 뭐 신목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학군을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가격대로 목동이라는 지역을 이 연식에 공략할 수 있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가성비를 따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마 그게 더 부추기는 역할을 아마 목동의 이주 수요들이 해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더 보유하시라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8356번님, 신길동의 남서울 아파트 매수 괜찮을까요? 이 남서울 아파트가요, 지리적 입지상은 뭐 신길 뉴타운이 상당히 제가 좋은 지역으로 좀 인식이 있는 지역인데, 역시 신풍역에 가까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입지상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파트가 가진 대지 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성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40년 가까운 세월을 아직까지 변신을 못하고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진행을 하더라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이 불분명한 곳에 투자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신길동에 있는 기존 아파트에 투자하시는 게 더 높은 수익률 그리고 더 빠른 수익률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조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끝자리 4648번님, 수원시 용통 아이파크 캐슬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영통 지역 상당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망포 4지구에 있는 이 아이파크인데요. 북쪽에 있는 삼성 디지털 시티가 장기적 거주자를 마련해주기 때문에 가격 하락의 걱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지도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용인이라는 지역에서 좀 저렴한 가격대로 아파트들, 기존 아파트들이라든지 새 아파트가 공략을 해오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동탄 이신도시가 계속해서 물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거주로 내가 삼성 디지털시티에 출근해야 된다라고 하면 한 4, 5년 장기 거주로 해서 이 물량이 상쇄되는 시점까지 기다리시는 건 괜찮지만 투자용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1096번님, 송파구 우성 1차 재개발 매수해도 될까요? 이 우성 1차가요. 매수 상당히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남북 쪽으로 갈려진 이 반도 모양의 아파트 단지 형태가 아마 우리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형태를 완벽하게 띄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세대라든지 상가 지역과 같이 혼합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기엔 뭐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재건축이 좀 더 늘어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또 건너편에 있는 동부라든지 원래는 이 통합 재건축을 진행해야 되는데 연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새 아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 재건축도 조금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재건축을 바라보시고 투자하는 건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끝자리 5600번님, 여유자금 4, 5억 원이 있습니다. 지금 한남 3구역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 한남 3구역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보유하셔서 가장 좋은 시점에 파시는 게 좋지만 지금 구입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좀 체크해 볼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이 지역에 맞는 우리가 평가액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건물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꼼꼼히 살펴보셔서 투자하시기를 좀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에 투자하시기를 이렇게 조언 드리겠습니다. 한남 3지구 같은 경우는 결국엔 아마 한남 뉴타운의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꼼꼼히 투자하셔서 꼼꼼히 체크하셔서 투자하시라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끝자리 0806번님, 가락의 우정 에쉐르 주상복합 아파트 34평 매도 시점은요? 네, 이제 이게 오금역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역시 초역세권이고요.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주상복합의 단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금 시점에 지금 시국에서 가장 가격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가성비를 따지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 면에서 우리 아파트는 4억대 후반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보유하시라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2571번님, 인천의 부평동가 1단지 28평 매수 전망 궁금합니다. 자, 부평동 같은 경우에 서울에 이주 수요를 받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연식이 이제는 이주 수요를 다 받을 만큼 힘이 세지는 않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아파트인데 재건축 사업성으로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일도 조금 많이 걸릴 것 같고 이것도 역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동 지역 자체의 대부분이 92년, 93년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노후화가 돼서 신규 아파트를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신규에 가까운 일반 기존 아파트를 좀 눈여겨보시라 이렇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끝자리 0671번님, 자양동 우성 3차, 7차 중에서 실거주 어느 곳이 좋을까요? 자, 자양 3차와 7차 이렇게 자양 아파트 단지들이 잘 구성된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3차, 7차 둘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거주를 하신다라고 하면 3차 같은 경우 이제 재건축 연한이 조금 있으면 이제 도래가 되죠. 그리고 7차는 2001년식인가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7차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물론 3차가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가치가 더 있는데요. 그 가치가 우리가 매수하기에는 너무 비싼 프리미엄이 껴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비슷한 가격대인 차라리
7차를 선택하시라 이렇게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샵 8289번으로 문자 주신 내용 스피드 상담 시간 만들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에 관한 고민 있으시거나 상담 원하시면은요 계속해서 문자 주셔도 되고요. 서울전화 02-3424-0721번으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 무료 전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위례 부영 아파트 34평 A형을 분양받아서 지금 전세를 놓고 있는데요. 네, 네, 매도 시기를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매도 시기. 예. 알겠습니다. 위례 사랑으로 부영 55단지.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영 아파트 이제 분양 받으신 건데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네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습니다. 처음에 뭐 우려와 다르게는 좀 많이 올랐고요. 지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주택 수가 뭐 2주택, 3주택, 1주택은 아니시죠? 13년 12월에 분양을 받아가지고요. 네. 1가구 2주택 면세고, 그다음에 네. 양도세 면세, 예, 그 조건으로 분양받았습니다. 양도세 면제로 이렇게 받으셨어요? 네네. 저는 그러면은요. 제가 그걸 왜 물어봤냐면 이제 1년 정도 이제 입주한 지 1년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채울 수 있으면 채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물어봤더니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면 저는 네. 매도를 이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과세가 되면 매도를 하는 게 좋아요. 네. 왜냐면 네. 뭐 위례 지역 자체가 뭐 조금 과거 얘기부터 좀 하자면 위례 지역 자체가 최초의 분양가는 1,800만 원에서 시작해서 네. 올해 초에 1,900대 평균적인 분양가를 보이다가 지금은 네. 2,400만 원대의 분양가를 보이고 있어요. 네네. 자, 그런데 이 1,900대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올해 초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상승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위례 신사선 때문에 그래요. 위례 예. 신사선이 이제 확정이 돼서 삼성물산에서 이제 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네.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네네. 삼성물산이 나가게 되고 이제 GS가 다시 또 용역을 넣어서 GS가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뭐 그런 여파 때문에 그러니까 강남의 이주 수요를 받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랑 이어지는 이 노선이 생기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강남의 이주 수요들이 이 위례를 들어올 때 가장 뭐를 생각할까요? 교통편 생각하고. 교통편도 있지만 학군도 생각하겠죠. 네네. 자, 그런데 우리 위례라는 지역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 지역으로 나뉘어 있어요. 네네. 송파, 서울시가 있고 그리고 하남이 있고 그리고 성남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편중을 두는 건 아무래도 서울 지역의 송파 지역이 좀 가격이 높겠죠. 네네. 자, 그런데 지금 송파 지역에 있는 기존 아파트들, 위례에 있는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 가격보다 한 3,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네. 그런데 향후에 이 도시가 완성이 다 된다라고 하면 위례 신사선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완비가 되면 이 3,4천만 원 차이가 결국에는 더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 일례가 뭐냐면 판교 지역 아시죠? 네네. 자, 판교 지역에 동판교, 서판교로 나뉘어졌잖아요. 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역시 판교 지역도 보평학군이 있어서 서판교가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판교 네. 지역은 여기보다 1력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향후에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3,4천만 원 차이가 아닌 더 많은 차이로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쯤에 이 정도 역할을 했으면 우리 사랑으로 부영이 할 역할은 좀 다 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매각하는 거하고 한 3월 정도 매각하는 거하고요. 네. 그다음에 전세가 끝나는 2018년 3월 달에 매각하는 거하고 세 가지 안 중에서는 어느 게? 지금 매도하는 거랑 3월 달에 매도하는 거랑 2018년에 매도하는 거. 네네. 전세 끝나고 매도. 자, 첫 번째는 2018년에 매도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네. 더 먼저 매도를 하셔야 되고 지금 매도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3월 달에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3월 달쯤이요. 네, 3월 달에 이렇게 매도하셔서 네. 또 다른 투자처 좋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전세가 네. 있으면은 그 매도가에 영향이 있습니까?
전세가 있다고 해서 매도가에 큰 영향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실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세가 껴있으면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안 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부동산 포커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데 있으신 분들은요, 저 전화 주시면 생방송 끝나고 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함께 해주신 이사님의 1대1 상담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네, 김재민 이사와 함께하는 무료 상담 1대1로 부동산 맞춤 무료 상담 가능하겠습니다. 삼성동에 위치한 랜드스타일스 강의장으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방송 보시면서 조금 더 상담 원했습니다 하셨던 분들은요. 1대1 무료로 가능하니까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대1 무료 상담입니다. 이사님 팬도 참 많으셔서 실물도 확인하시면서 부동산에 관한 고민을 좀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방문하면 좀 도움을 더 깊게 자세히 받을 수 있겠죠? 네, 오시면은 뭐 제가 방송에서 못할 얘기도 이제 못하는 얘기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서로 소통하면서 뭐 요새 뭐 많이 불안해들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투자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오셔서 1대1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포커스 상담 도와주신 김재민 이사님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자, 부동산 포커스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 마련해 보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포커스 이번 순서는요. 맞춤 매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랜드스타일셋의 박미숙 팀장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세가 많이 어수선합니다만 오히려 이런 때가 알짜 매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좋은 매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물이 있는지 첫 번째 매물 개요를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 앞역과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2014년에 준공 완료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12.44제곱미터고요. 방 하나, 욕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총 6층 중에 4층이 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요, 1억 5천만 원, 그리고 임대 금액 1억 2천만 원, 실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로 확인해 보실 매물은요.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먼저 이 매물 입지 그리고 개발 호재 함께 살펴볼까요? 네, 용산 하면은 누구나 다 아는 곳이고 전 국민이 투자하고 싶은 1순위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매물이 위치한 효창동을 보시게 되면은 효창공원역과 경의중앙선 두 개의 라인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도보로 약 한 7분 정도 거리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 매물 바로 옆에가 숙명여자대학교가 있는데 도보로 3분 거리에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뭐 가구들뿐만이 아니라 여대생들의 어떤 그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용산의 가장 큰 개발 중에 하나는 호재 중에 하나는 그 용산 민족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 한 복판에 서울숲 이라든가 어떤 공원을 조성하는 게 이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군 기지 사용 기간이 그 땅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평택으로 이전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용산 공원에 대해서 개발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용산 민족공원과 남산 그리고 효창공원까지 걸어서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서울의 도심 그 녹지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 민족공원 주변으로는 캠프킴 부지라든가 뭐 수송사라든가 유엔사 부지 등이 약 한 20만 평에 달하는데요. 이 땅에서는 약 50층 정도의 주상복합 건물들로 이제 만들어질 그런 계획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산역 인근에는 공사 현장을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엠베서더 호텔이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3개의 동으로서 건축 한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은 굉장히 또 멋진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 될 것 같고요. 효창 공원역을 중심으로 보면은 효창 3구역은 이미 2010년도에 효창파크 푸르지오가 재개발이 돼서 입주가 완료가 된 상태고요. 분양 완료된 효창 4구역 KCC 스위첸 같은 경우에도 2018년 9월에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또 효창 5구역 같은 경우에 지난 11월에 용산 롯데캐슬 센터 포레가 성황리에 청약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경쟁률이 약 200대 1 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만큼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본 매물이 속해 있는 곳 주변으로 재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신흥 아파트촌으로 좀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와 발맞춰서 용산이 업무지구로서 같이 이제 공사 개발이 한창 중인데요. 기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아모레 퍼시픽 4옥도 내년 완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뒤로 레미안 용산이나 푸르지오 서밋 그다음에 한창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의 이제 펜스를 딱 걷어내고 나면 아 용산이 이런 곳이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용산에 투자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미 개발지로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또 나라에서 직접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서울 용산의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이미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쉽게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에 대한 후광 효과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본 매물이 있는 이 효창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 단지로서 굉장히 집가 상승까지 개발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하실 수 있다는 점 좋은 입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물 어떤 장점, 특징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억 2천만 원에 임차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원룸으로서 확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냉장고, 인덕션을 기본으로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숙명여제 학생들의 임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원룸 이렇게 지을 때 보면은 뚝딱뚝딱 뭐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거 실제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별장을 보고 있는 듯한 어떤 그런 외관과 그다음에 안에 뭐 여대생들이 있기 때문에 책장과 옷장까지 기본 옵션은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인테리어나 마감재까지 깔끔하게 좀 신경을 써가지고 공사가 되어 있다는 점 굉장히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세대 주택 보고 계시는데요. 이 매물의 가격, 투자 금액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매매가는 1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가 1억 2천만 원을 활용하시면 실투자금 3천만 원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이 주변 지역은 전세가가 워낙에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 약 90% 이상의 전세가율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좀 기간 동안을 좀 길게 놓고 보시면 갭 투자까지도 가능하실 수 있다는 점 굉장히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 금액까지 살펴봤고요. 첫 번째 매물 용산구 효창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뭐 투자 포인트라면 대규모의 개발 호재, 용산이라면 다들 굵직굵직한 효자 있다는 거 아실 테고요. 그다음에 우수한 가격 경쟁력과 또 교통이 워낙에 사통팔달로 잘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캠프킴 상업지 개발에 따른 수혜지로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좀 살펴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 화면으로 개요를 먼저 만나보시죠.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2016년 7월에 준공 완료된 건물입니다.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 방 3개, 욕실 2개, 거실, 베란다가 갖춰져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총 6중 중에 3층이 되겠고요. 매매가는 3억 원, 임대 금액은 2억 7천만 원, 실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 보실 매물은요. 송파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풍납동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먼저 입지 여건, 또 개발 호재 하나씩 좀 만나보겠습니다. 네, 풍납동 본 매물 입지 여건 말씀드리면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한강공원을 도보로 5분 거리에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가까이에는 올림픽 공원도 있기 때문에 녹지가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대 아산병원이 본 매물자 걸어서 출퇴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많은 수요를
이룰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공사를 마치고 이번 12월 달에 정식 개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 승인 신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받을 거고요. 현재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저층부에서도 약 6천 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제 사용 승인이 나고 나면은 한 2만 명 정도가 이제 상주 인원으로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루 방문객 1억 명의 관광 메카로 될 것으로 시는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역부터 시작해서 종합운동장역까지 국제교류 복합 단지가 이제 조성이 될 건데 조성이 되면은 약 8만 개의 일자리가 이제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삼성 SDS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14,0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변에 둔촌 주공 아파트가 내년 6월 달에 이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로 인해서 이제 지가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 매물에서는 도보 2분 거리에 서울시 영어 그 마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학군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한번 입주를 하시게 되면은 뭐 9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장기간으로 임대를 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또한 잠실을 관광 특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유입 인구가 약 500만 명 정도 이제 추정이 되고요. 본 매물이 위치한 곳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어떤 개발 호재들 때문에 또는 이주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다.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 송파구 흠락동의 다세대 주택 입지와 개발 호재까지 순서대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그 부분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이제 보호 구역으로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총 6개의 권역으로 나뉘어지는데 그중에 3권역에 해당하는 이 본 매물이 있는 곳은 개발이 가능한 곳입니다. 본 매물의 이제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풍납동 자체가 단독 가구가 많았기 때문에 신축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귀한 곳에 이렇게 신축 건물이 이제 올라가게 됐고 3, 4인 가구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큰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실 사용 면적이 18평으로 굉장히 구조가 잘 나와 있고요. 주부들이 좋아하는 그 기역자형의 주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실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또한 별도의 창고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옥상에는 별도로 또 테이블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옥상에서 보는 야경 또한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실제로 3, 4인 어떤 가족이 이쪽에서 이제 임대를 하기가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건물 자체가 또 CCTV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주차라든가 주차 공간이 굉장히 이 동네가 협소한데 주차 공간도 굉장히 넓고 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투자 금액, 가격도 분석을 해볼까요? 네, 매매가는 3억이고요. 전세가는 2억 7천 활용하시면 실투자금의 3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송파구에 이렇게 진입을 하실 때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소액 투자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월세 투자 시에는 대출 2억까지 가능하시고 실투자는 4,300만 원이시기 때문에 보증금 5천만 원에 80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 수익률 약 7%까지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송파구 풍락동 다세대 주택 어떤 점을 주목하면 될까요? 네, 여러 가지 장점이 매우 많지만 이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의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그 풍부한 임대 수요가 너무나도 많은 데 비해서 주택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여건들로 인해서 이제 주택 그 지가 상승이 충분히 기대가 되는 곳이고요. 또 송파구 투자 시에는 기존의 이제 투자 금액이 굉장히 큰데 저렴한 금액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눈에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향후에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본 매물에서 이제 송파구에서 가장 저렴한 투자 금액으로 그런 어떤 후광 효과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굉장히 투자 포인트로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박미순 팀장님과 알짜배기 맞춤 매물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용산구 효창동의 다세대 주택, 그리고 두 번째로 송파구 풍납동의 다세대 주택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 생방송으로 부동산 포커스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앞서 나눴던 얘기들 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라고 궁금증이 남아 있으시다면요. 전화 주시거나 또 문자 주시면 상담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21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알짜배기 매물 소개해 주신 박미승 팀장님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저희 또 1대1 무료 상담 김재임 이사님과 함께하는 세미나 소식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또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